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월요일은요, 오늘 저희 부동산 지킴이가 나오셨습니다. 도시농부 산업개발 지세환 팀장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지세환 팀장님과 소통하는 방법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2077-6358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소통해 드리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부동산 투자 공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환 팀장님의 부동산 경매 이야기인데요. 팀장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네. 이제 특수경매 관련해서 유치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을 가졌었고요. 자, 오늘 또 역시 유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그 성립 요건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실 유치권. 자, 이 유치권이라는 제도는요, 그 성립 요건만 충족이 된다라면은 소유권이 몇 번이든 바뀌든 낙찰로 바뀌든 매매로 바뀌든 간에 정말 항상 끝까지 소유권 따라서 그 소유권자를 따라서 가는 권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사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치권이라는 권리. 자, 과연 정말 쉽게 성립이 될까요? 역시 쉽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총 5가지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요건인데 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물건이 바로 타인 소유, 즉 이런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자, 이 점 굉장히 중요한 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통 과연 이제 만약 본인 소유의 물건을 본인이 직접 유치권 행사를 한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한다. 자, 이런 말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한 만약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이런 성립 요건이 없다라면은 어떤 편법이 또 발생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내 소유의 부동산이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의 대출을 최대한 받습니다. 그 최대한 받고 난 다음에 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직접 유치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치권 행사를 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경매에 나온 나의 물건을 내가 직접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강의해 드렸다시피 낙찰을 거치게 되면은 해당 근저당권, 대출을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해당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라는, 자,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성립 요건은 꼭 필요한 요건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요건으로는 바로 변제기, 즉 돈을 갚아야 되는 이 변제기가 지나야 한다. 자, 이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변제기, 즉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 아직 도래하기 전이라면은 해당 사람도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직 발생하기 전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변제기, 즉 돈을 받을 수가 있는 변제기가 지나야지만이 나도 역시 유치권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해당 목적물, 즉 해당 채권이 해당 목적물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자, 이 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유치권이란 결국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으로 채무자의 건물을 점유를 한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제 공사 대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채무자가 1억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아무거나 들어가서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자, 이럴 때는요, 직접적인 발생 채권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토지가 그대로 있고요.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공사업자가 있을 때 이 공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당연히 본인이 이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바로 토지,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냐, 점유가 가능하냐, 이 부분은요, 결국에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보느냐, 아니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일체적인 물건으로 보는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치권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불가하다는 점. 자, 왜냐하면 결국 해당 공사 대금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해서만이 유치권, 정상적인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점유인데요. 가장 중요한, 유치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점유는요, 평온하고 공연하고 그리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점유에 대해서는요, 직접적인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그 여부는 묻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유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점유여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당 점유의 이제 개시 시점인데요. 해당 부동산의 이제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라는 등기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점유 개시 시점이 바로 해당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점유여야지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자, 따라서 유치권 신고 날짜와 그리고 해당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날짜 이 두 가지 날짜를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요. 어느 것이 더 선인지 후인지를 확인하시면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죠. 네, 다섯 번째는 바로 이제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즉 유치권 포기 특약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만 현재에는 공사도급 계약이나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런 경우에 계약서에는 미래의 유치권을 미리 포기한다. 이런 특약을 작성한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약은 모두 유효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요.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사실 채권자, 즉 공사업자죠. 공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 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유치권 배제 특약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없어야지만이 유치권 역시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다섯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인도를 거절하는 물건이 타인 소유, 즉 내 물건이어서는 안 되고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유치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변제기, 돈을 받아야 되는 날짜가 지나야지만 유치권 역시 발생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해당 목적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만약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이런 유치권 발생 요인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평온하고 공연하고 그리고 적법하게 절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점유여서는 아니 된다. 자, 말씀드릴 수 있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해당 유치권에 대한 이제 포기각서, 즉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지만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 다섯 가지 항상 체크를 하시면은 해당 유치권이 성립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아주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팀장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매물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의 구분상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문숲공원 인근의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감정가는 34억 6,900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683만 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6억 원이고요. 월세 예상 금액이 보증금 3억 원에 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니까 예상 실투자금 4억에서 5억 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강원도 춘천에 있는 매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춘천하면은 또 낭만의 도시가 아니겠어요. 낭만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행복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행복하게 투자 가능한 물건 네.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투자 매물은 바로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구분상가 매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이런 퇴계동 하면요 굉장히 춘천 내에서도 젊은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주변으로 배우 세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상권 투자자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춘천시 퇴계동 입지 여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상권 밀집 지역.
이곳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 주변으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아파트 형태의 주거 밀집 지역이 약 8,000세대 이상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주거 세대가 배우 세대를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상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권을 이제 판단할 때 가치를 판단할 때 그 요건으로는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항상 깊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춘천 로데오 거리나 춘천 교대 등등 굉장히 젊은 층들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의 가치도 높아질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보시면 중앙 고속도로도 근접하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충분히 접근성이 우수한 상권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는요. 본 매물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체크하실 꼭 투자 포인트 3가지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항아리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아리 상권에 따른 고정 수요 확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배우 수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그런 상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본 매물 주변 시세나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매각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도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자, 이런 점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로는 항아리 상권입니다. 자, 항아리 상권 내 본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정적인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이 항아리 상권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진과 같이 가운데 빨간색으로 상권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바로 상권 밀집 지역 그 주변으로 동그랗게 항아리 모양으로 배우 주거 세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자, 이런 형태를 바로 항아리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항아리 상권의 장점은요. 한번 실제로 처음 이제 소비자가 유입됐을 때 쉽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비 활동이 이어진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런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 상권과도 굉장히 유사한 비슷한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입지적인 가치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으로는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주변으로 약 8,000세대 이상의 배우 주거 세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항상 이제 이런 상가 같은 물건에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요. 주변으로 배우 세대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아파트 형태의 주거 형태가 약 8,000세대 이상이 현재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그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는 입지다. 충분히 수요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현재 주변 시세나 감정 가격 대비해서도요. 굉장히 낮은 매각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와 동시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요. 주변으로 먼저 보시면은 평당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560에서 600만 원 정도의 평당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감정가 같은 경우는 과거 감정가 평당 683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다. 자, 가장 중요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평당 512만 원입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나 감정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비교적 낮은 매각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와 동시에 시세 차익과 그리고 향후 임대 수익까지도 확보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분상가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적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본 매물 감정가 현황으로는요. 2018년 기준입니다. 34억 6,900만 원 평당가로 보신다면은 683만 원으로 감정가가 평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먼저 주변 지역 시세 다시 한번 보시면요. 평당가가 580만 원입니다. 즉 동일한 면적 대비하셨을 때 28억에서 30억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본 매물 매각 가격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평당가가 51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26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나 시세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세 가격적인 메리트도 확보하실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본 매물 월세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느냐. 자, 보증금 같은 경우는 약 3억 원. 보수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보증금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월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상된 실투자 금액, 보증금과 예상된 대출 금액 모두 제외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으로는 약 4억에서 5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 실투자 금액으로 퇴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분상가 매물, 본 매물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시 퇴계동에서 구분상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핫한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경기도 가평군 호평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경춘선 청평역 인근의 펜션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감정가는 12억 4천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62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감정가의 80% 수준인 10억 원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상 실투자금 2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평이 나왔습니다. 가평도 낭만적이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본 매물 이제 입지 분석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 매물 이제 가평군 호명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현재 이곳 뿌티프랑스 인근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평역과도 굉장히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활용 용도 펜션 부지나 뭐 기업 연수원이나 이런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 매물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투자 포인트로 세 가지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연간 370만 명이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는 정말 대표적인 관광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본 매물 역시 감정가나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매각 가격이 책정이 되었다. 이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인근 전원주택 단지나 개발된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도 본 매물에 대한 개발 이익 한번 기대하실 수가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연간 37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지다, 토지 매물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항상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사람과 돈이 밀집되는 곳, 이런 곳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투자 리스크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본 매물 주변으로 호명산이나 뿌티프랑스나 이런 청평 유원지 등등 굉장히 수많은 관광 요인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 수요까지도 기대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 매물 역시 감정가나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본 매물 주변으로 시세로 보시면은 평당 60에서 70만 원 정도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평당 시세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동시에 시세 차익 바로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본 매물 이제 인근으로 실제로 개발되었던 사례로 본 매물에 대한 기대이익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발 비용 같은 경우 총 24억,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그 외 부대 비용 모두 포함해서 24억 원의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주변 시세를 반영했던 매각가는 약 32억 원의 매각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했던 개발 이익은요 6억에서 8억 원 정도. 자, 본 매물 역시 충분히 유사한 면적과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개발 이익 기대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적인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2017년 기준으로 평당 62만 원, 즉 12억 4천만 원의 감정 가격이 평가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본 매물 주변으로 지역 시세로는요, 12억에서 14억 정도, 평당가로는 60에서 7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본 매물 매매 금액은요, 평당가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감정 가격의 약 80% 수준으로서 10억 원의 매각 가격이 책정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실투자 금액으로는요. 대출 가능 금액 7억 초반, 7억 4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 2억 6천만 원 정도에서 3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실제 투자가 가능한 가평군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가평군의 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또 세미나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지세환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단기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과 6시 30분,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여의도역 4번 출구 대호빌딩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은 필수니까요. 02-2077-635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시농부산업개발 지세환 팀장님께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